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관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 이제 강론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납세자 권리 현장에 대해서 쭉 하고 봤는데 중요한 거는 관세청장에 고시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147페이지는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가 되는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강론이 쭈루룩 하고 갑니다. 자, 볼게요. 자, 납세자 권리 현장의 교부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가 뭡니까? 세관 공무원입니다. 세관 공무원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조사하겠다. 세관 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내줍니다. 뭐를? 지난 시간 보신 거를. 그죠? 그래서 조사, 사유, 기간, 샬라샬라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 사유가 있죠. 이런 경우에 납세자 권리 현장을 보내준다라고. 자, 보면 이제 관세범에 따른 조사라는 경우. 그래서 이겁니다. 관세범에 따른 조사라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 달라요. 관세범은 뭐냐면은 관세법 등을 위반한 자를 관세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관세범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러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수 판매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면세점이요. 면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면세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납세자 권리 현장을 준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범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방자 동그라미, 앞자 동그라미, 판자 동그라미, 범방, 앞판이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다 대상이에요, 대상. 이런 경우에 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두 문자 그거를 따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많이 보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납세 권리 현장 교부 생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세관 공무원은 납세를 긴급히 체압수도 동그라미 체압수도 하는 경우는 납세자 권리 현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가 있다. 왜냐? 보여주면 도망가니까. 그렇죠? 체압수도는 뭐다? 교부 생략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부한다. 범방 압하는 교부, 체압수도는 도망가니까 이제 교부하지 않는다. 자, 3번 통합조사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조사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자가 무슨 관세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 문제가 있어. 수입 요건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건마다 가서 조사하게 되면 그 자는 말라 죽어요. 그렇죠? 정말 마릅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데 또 얘기하면 또 수위가 있으니까 뭐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조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세관에 나갈 때 그 통관세법 8대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얘기예요. 껌껌이 가서 조사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자, 세관 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그다음에 관련 의무이행, 관세법 관련된 의무이행 전부 다야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분야만 조사 필요가 있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는 통합조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다. 이건 뭐다? 개별적으로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금 탈루, 수출 관련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통해서 특정 사안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얘가 지금 외환거래법만 위반했다. 그러면 외환거래법만 털러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표현이 좀 그러네요. 털러 간다? 아니지, 징수하러 간다지. 특정 사안 밑줄, 그 다음에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서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이 핵심이지. 3번 그 밖에 조사 효율성 등등 특정 분야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관세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좀 물건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간다. 그리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에 한번 간다. 그런 경우. 자, 세관장은 다음 갖고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기 선정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선정하는 경우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죠? 각자로 치면 계속 간다? 안 되죠. 골고루 가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보면은 세관 데이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CDW 커스텀 데이터 웨어러스라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갖춘 이제 세관의 위험 평가 관리 기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보니까 웬걸 동일한 물품인데 HS 코드가 왔다 갔다 거려. 동일한 물품인데 가격이 왔다 갔다 거려. 그렇죠? 그런 경우는 톡톡톡톡 튀어나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잡는 게 아니지.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 정기 조사를. 자, 그다음에 최근 5년 이상,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보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에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5년이니까 그래서 이게 끝난 그 전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4년입니다.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업종, 규모 등을 보아서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작 추출 방식으로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아무거나 알지, 그렇죠? 그냥 툭툭 튀어나온 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다? 이제 제척 기간 끝나기 전에 가는 것이고, 얘는 뭐다? 무작위로, 그렇죠? 무작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되어 있다.